등차 수열이란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이에요. 자, 보세요. A1이 2고, A2가 6이고, A3가 10이고, A4가 14고. 자, 이런 수열이 있다고 봐봐요. 어떻게 되나요? 4를 더하고, 4를 더하고, 4를 더하고, 계속 이렇게 4를 더해 나가는 방식의 숫자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등차 수열은. 알겠나요? 즉, 우리 등차 수열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 d를 더해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일정한 수를 우리는 보통 공차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공차는 뭔가요? 4겠죠, 4.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은 d다. 즉, 다음 항과 전 항과의 차가 같다. 차이가 같다고 해서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렇다면 얘로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몇을 더한 건가요? d를 더한 거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거죠. 그렇죠? 전항에다가 뭔가를 더한 게 다음 항이니까. 그런데 A2가 A1 더하기 d라고 했으니까 A1 더하기 2D가 됩니다. 그쵸? A4는 A3 더하기 D죠. A3가 근데 A1 더하기 2D라고 했으니까 A1 더하기 3D가 됩니다. A5는 A4 더하기 D가 되죠. 그쵸? 그런데 A4가 A1 더하기 3D라고 했으니까 A1 더하기 4D가 됩니다. 어때요? 규칙성이 있어요. A2일 때는 D고 A3일 때는 2D고 A4일 때는 3D고 A5일 때는 4D예요. 즉 2일 때 1, 3일 때 2, 4일 때 3, 5일 때 4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n번째 항인 AN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A1 더하기 n-1D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AN은 처음 항이 2니까 2 더하기 n-1 곱하기 4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즉 4n-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놓으면 뭐가 좋으냐면 우리가 몇 번째 항이 뭔지 바로 추측할 수 있어요. A4는 16 빼기 2니까 14이다. 바로 나오죠. 우리가 나열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뭐 A의 100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A100은 400 빼기 2니까 398이다. 라고 100번째 항까지 나열하지 않아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물론 뒤에 가면 이 일반항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할 때는 일반항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이요. 일반항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성질이 있는데요.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세수 A와 B와 C가 등차 수열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의 차이도 D이고 여기의 차이도 D니까 A는 B 빼기 D라고 할 수 있고요. C는 B 더하기 D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D와 D는 사라지겠죠? 2B가 됩니다. 즉 B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되겠죠. 즉 세수가 등차수열일 때 가운데 항은 양 옆항의 합의 절반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등차중항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항이 양 옆의 항의 합의 절반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등차수열에서의 등차중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개념은 당연히 알아둬야 되고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법이랑 등차중항 구하는 법은 우리가 까먹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